결국 아내분은 남편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남편이 원하는 대로 이혼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마인드 디톡스의 묻지마 캔디입니다. 오늘의 방송 제목은 바람피는 남편이 아내를 압박하는 경우와 방법들은입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크리스마스 날 아침에 올라온 아내분의 글에 생활비로 이혼 요구라는 제목의 글이 눈에 띄었습니다. 기분 좋게 하루를 보내도 모자랄 날인데요. 그 아내의 기분이 얼마나 안 좋았을지 상상이 가더라고요. 현재 남편은 가출한 상황으로 보였는데 이혼을 해달라고 요구를 해도 아내가 요지부동이니 생활비 카드를 정지시킨 것 같았습니다. 뭐 저야 이런 상황들을 부지기수로 듣고 상담을 하기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지만 그걸 처음 경험하는 아내분 입장에서는 당황스럽고 절망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상간녀 때문에 아이들도 눈에 보이지 않고 안중에도 없이 미쳐 날뛰는 남편의 말과 행동으로 왼도로 먼저 무너져 있는데 또 한 번 더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희망이 없어 보이고 저런 인간을 믿고 내가 애를 낳고 살아왔던 것이 한탄스럽기도 합니다. 바람피는 남편들이 아내를 압박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상간소송을 한 것을 알고 취하를 시키려고 할 때와 둘째는 이혼 불사로 이혼을 요구할 때입니다. 경우의 수는 다르지만 압박을 할 때 취하는 액션은 거의 유사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아내를 압박할까요? 소소하게 말로 겁주고 하는 것들은 제외를 하고 강하게 압박하는 방법 세 가지를 크게 나누어 봤습니다. 첫 번째, 가출을 한다. 본인은 별거라는 이름을 붙이지만 엄연히 협의되지 않은 일방적인 가출을 합니다. 짧은 가출은 소송을 취하기 위해서 진행을 하지만 곧 집으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장기로 이어지는 가출은 상간녀와 끝나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둘 사이가 깊고 미래를 꿈꾸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간녀와는 끝났지만 아내와 붙어 있으면 계속 싸우고 힘드니까 당분간 떨어져서 지내자라고 해서 나가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나가고 싶지 않은데 아내가 꼴 보기 싫다고 짐을 싸서 나가라고 압박을 해서 나간 경우에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 생활에 익숙해져서 들어오라고 해도 남편이 들어오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아내가 남편에게 별거를 요구하지는 않아야 합니다. Out of sight, out of mind입니다. 집을 나가서 집보다 훨씬 더 좁고 열악한 환경에서 살게 되면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하지만 익숙해지면 그냥 처음부터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편안해집니다. 저도 그랬었고요. 그리고 자유를 얻게 됩니다. 누구의 간섭도 없이 본인 혼자 지내면 예전 총각 시절이 생각날 정도입니다. 또 상간녀와 연락과 만남에 있어서 걸림돌이 없어지기 때문에 더 자주 연락하고 더 자주 만나게 됩니다. 상간녀에게 "나 가출했어. 이제 이혼만 남았어. 이혼할 거야." 라는 말이 자신의 명분을 세워주고 상간녀에게 믿음이나 확신을 주어서 관계가 더 깊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갑자기 가출을 하거나 외도를 들키고 나서 가출을 하는 경우에는 상간녀와 관계가 끝나지 않았다고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남편은 다르니까 혼자 반성의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가출을 했어요. 라는 생각은 버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생활비를 끊는다. 소송 취하를 위해서 생활비를 끊은 경우에는 다시 생활비를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혼을 하는 수순으로 생활비를 끊는 경우에는 다시 주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양심도 없는 압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혼은 합하는 것이고 이혼은 분리하는 것입니다. 뼈와 살을 분리하는 기분이 들 정도로 하나하나 핀셋으로 네 것과 내 것 이렇게 갈라내고 분리를 합니다. 경제적인 부분이 가장 큰 분리 대상인데요. 내가 너를 내 와이프로 생각하고 함께 할 사람이라고 여겼을 때는 내가 버는 돈을 생활비로 주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너에게 내가 버는 돈을 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아이들에게 들어가는 양육비나 교육비는 그대로 지급하고 생활비만 주지 않는 경우들이 대부분인데요. 아이들 교육비조차 주지 않고 일절
금전적인 지원을 끊었다면 저는 그건 인간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생활비를 다 끊어서 아내들이 더 이상 못 버티게 만들어서 자신이 원하는 이혼을 하려는 의도입니다. 이때 대부분 전업으로 있었던 아내분들이 직장을 구하는데요. 이런 분들을 저는 절대적으로 응원을 합니다. 늘상 경제적인 독립이 되어야 정서적인 독립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인데요. 최저임금이라도 돈을 벌기 시작한 아내분들에게는 자신감이 느껴집니다. 이런 경우 정말 많았어요. 저는 남편의 월급이 아내분이 월급이 아닙니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런 말을 첫 상담 때 하면 실감을 못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설마 내 남편이 그러겠어?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정말로 남편이 생활비를 끊고 나면 현실로 와닿기 때문에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과 마찬가지로 당황스럽고 힘듭니다. 그러면 저는 그냥 라면이랑 김치 한 통으로 버틴다고 생각하세요? 라고 말씀드립니다. 그 시절 제 친구가 저에게 해 주었던 말인데요. 그 당시 어찌나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사람은 적응의 동물입니다. 안 될 건 없습니다. 안 했을 뿐이죠. 남편이 생활비를 끊었다고 우왕좌왕하고 남편에게 매달리고 남편이 원하는 대로 이혼 요구에 응하거나 협상을 하게 되면 결국 아내분은 남편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남편이 원하는 대로 이혼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벌고 적게 쓰면 됩니다. 이혼은 언제든 아내분이 원할 때 주체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혼 후에 밀려드는 억울함이 줄어듭니다. 세 번째, 형사고소를 한다. 누가 형사고소를 한다는 거예요, 캔디님? 상간녀가 아내한테요? 당연히 이런 생각을 하시겠지만 남편이 아내에게 형사고소를 하는 경우들도 가끔 있습니다. 제 경우도 그랬었고요. 이혼 소송에 더 유리하도록 하기 위해 하는 경우들도 있고 자신이 형사고소를 한 사실을 알고 절망하게 만들어서 아내를 나가 떨어지게 만들려는 의도도 있습니다. 저의 엑스 남편이 형사고소 5건 했을 때 제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냥 다 때려치우고 싶었습니다. 울고 또 울고 해도 해도 너무했다. 그런데 막상 경찰 조사를 다 받고 나서 밤 11시에 매서운 칼바람을 견디면서 걷고 또 걸으면서 마음 먹었습니다. 세상 정말 아름답다. 그래, 이제 다음 거는 뭐니? 다 해봐라. 내가 끄떡도 하지 않고 다 견뎌줄게 라고 이빨을 꽉 깨물었습니다. 사람 새끼입니까? 저는 본인이 바람을 피고 이혼소송 걸고 형사고소까지 하는 인간들이랑은 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피해 배우자인 아내분들은 죽는 날까지 그 시간의 감정들이 또렷이 기억나서 살 수가 없을 거고요. 형사 고소까지 하는 인간들은 제가 생각할 때 그냥 사람에 대한 인류애조차도 없는 사악한 인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인간들이랑은 살 필요가 없죠. 그냥 우리들은 버티는 마음으로 그 시간을 묵묵히 견디는 것이지 앞으로 관계 회복을 한다든지 하는 희망회로는 돌리지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바람피는 남편이 아내를 압박하는 방법들을 3가지로 알아보았습니다. 늘상 들어왔던 이야기지만 그들의 그 밑바닥 본심까지 살펴보는 시간이었는데요. 지금 녹음하고 있는 오늘이 크리스마스이고 It's snowing outside. 눈이 펑펑펑펑 오고 있습니다. 아픈 가운데서도 크리스마스 이브 날 각자 소소하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신 우리 아내분들과 남편분들 저 너무 멋져 보였거든요. 오늘 하루도 따뜻하고 행복하게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Merry Christmas and Happy New Year. 혓바닥 너무 꼬았나요?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카페에서 묻지마 캔디 마인드 디톡스로 검색을 해주세요.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Have a sweet mind detox. 다음 방송일에 우리 또 만나요. 안녕.